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였고요. 예, 또 한 번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예, 시장은 출렁거렸고 오후에 다시 회복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많이 낙폭이 커 있는 상태고 미국 시장은 가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시장만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특히 정치권 문제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상승 국면으로, 특히 뭐 반등 국면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과도기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가 상당히 뚜렷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약 3,800억의 매수가 유입됐고,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4,500억, 동시효과 때 좀 줄긴 했지만 4,500억의 선물 매수했다. 동시효과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매수로 끝났다.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시장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연기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약 1조 원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내 주식 비중을 15.4%를 해야 되는데 지금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을 늘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넘어간 것 같아요. 15.4%를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시장이 안정되면 연기금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연기금 매수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좀 많이 매도하고 있어요. 오늘 동시효과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거래소 시장에서 약 프로그램으로 약 5,500억에 유입이 됐습니다. 요거는 기관이 산 거예요. 기관이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프로그램으로 마이너스 3,000억 나왔다가 거의 2,500억의 매수로 끝났기 때문에 동시효과에만 한 5,500억의 매수가 유입됐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뭘 샀냐면, 기관들은 수신 삼성전자를 샀죠. 삼성전자를 주로 많이 매수를 했고요. 요즘 기타 법인에서 여기 금액입니다. 770억인데 그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요거는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고 나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100만 주씩 사다가 최근 들어서는 150만 주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점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기타 법인의 매수가 유입이 돼서 외국인이 매도를 좀 옛날보다 2,000원씩 팔다가 뭐 500억 정도로 많이 줄고는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 또 개인의 매도를 좀 받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이 이제 의외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어요. 싸다고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다가 더 이상 실탄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의 매도가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 바닥 신호인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 동시효과 때 약 600억의 매도가 나왔어요. 알다시피 동시효과 때 2차 전지는 좀 올라갔죠. 2차 전지 섹터는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유입됐고, 의외로 오늘 아침에 좀 상승을 주도했던 바이오 섹터로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도는 역시 기관의 매도가 나온 거예요. 동시효과 때 약 마이너스 한 500억 정도 됐다가 1150억의 매도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600억 정도의 매도가 출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로 된 이런 상황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이벤트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상당히 급증했죠. 빨간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해서 여기 막판에 없어진 거는, 요거는 만기가 됐기 때문에 청산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신규로 유입을 했다. 유입이라는 건 뭐냐면 롤오버라고 그러죠. 다음에 이제 3월물인데 3월물로 넘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장을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크게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 순매수로 롤오버를 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일이죠. 18일에 보면 선물 옵션 여기 FOMC의 그 금리 인하가 있는데, 패드워치에서는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70%였었는데 현재 98%까지 올라갔어요.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98%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번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수혜주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최근에 코인 시장이 반등 나온 것도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코인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전체 시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미국의 금리 인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추가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의 금리 인하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트럼프가 집권해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약간 동절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역시 뭐 비트코인을 올리려면 유동성을 좀 풀어야 되니까 물론 국채를 많이 발행하겠지만 비트코인을 통해서 국제의 수요를 또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트코인을 이용한 미국의 국채를 수요를 하기 위해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비트코인 정책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국채 발행을 통한 부분을 비트코인이 수용해 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취임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추세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누가 뭐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되느냐 마냐 이게 얘기가 많은데, 요게 이제 일단 뭐 하겠다는 이제 의견이 좀 많이 나와 있고, 하원 의장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정도, 20일이니까 21일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내에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2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얘기가 나올 거고, 여기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부각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넥스가 오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7.9%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특징이 좀 동반해서 움직이고 동반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일부 바이오 섹터들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이것도 다음 주에 주목해 볼 이벤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주봉입니다. 양봉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원래는 이게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한 주 좀 미뤄진 건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저점을 완전히 깨고 나오는 양봉이기 때문에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봉이 나와야 몇 주간에 이어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5주에서 6주,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매도보다는 좀 홀딩을, 기존 주식이라면 홀딩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아무튼 매도보다는 홀딩, 그리고 테마주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장의 주도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치 테마주, 무슨 양자 컴퓨터 뭐 난리 났죠 지금. 그만큼 개인들이 여기서 손실이 엄청나게 봤으니까 에이씨 모르겠다,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전략인 거죠. 뭐 아니면 도 이건데, 이거에 이제 그 투자는 조금 먹을 수는 있어요. 수익 작은 돈으로 수익 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또 큰 돈 집어넣으면 또 급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매매보다는 그냥 충분히 많이 매수해서 다만 10%라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낫습니다. 좀 많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다 틀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있다, 뭐 1억 있다, 그러면 충분히 많이 사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데다가 배팅을 오래 하시는 게 좋아요. 기껏해야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막 뭐 아니면 도로 넣어봐야 잠깐 먹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한 방에 녹아버립니다. 벌었다가 2천만 원 벌었다가 한 방에 녹아버립니다. 500만 원 되는 거 1도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많이 해보셔서. 그런 매매보다는 전체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까 좀 갖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좋아지는 섹터에 좀 갖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도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유동성도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수혜주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보통 그래요. '아 왜 내 주식만 안 올라가는 거야?' 다 그렇습니다. 코인 사도 내 코인만 안 올라가는 거야. 다 그렇거든요. 예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겠죠. 예 요거 오늘 담화문 발표하고 나서 프로그램 매도가 증가되고 상당히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분차트입니다. 흔들리는 모양이 나왔는데 이렇게 아침에 제가 올려 드렸어요. 그리고 담화문 내용까지 이게 더 미리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 분에 했나 봐요. 9시 30 분에 벌써 발표가 됐고 요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 올려 드렸는데 10 시에. 그래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이제 충족하고 나더니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쌓이면서 또 그때도 상당히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알테오젠이나 선올바이오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반등은 2차 전지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는 올라갔고 제약바이오는 크게 반등을 못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곧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때는 좀 가만히 갖고 계시면 됩니다. 시장에 충격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 정치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요일 날 이벤트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예상대로 뭐 확정이 될 거냐. 그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을 보는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도 뭔가 좀 풀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렸죠. 탄핵소추안이 군에 이게 통과되고 표결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련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코스피의 추이인데 보시다시피 뭔가 불확실할 때는 매매를 안 해요. 그러다가 또 매도하거나 그러다가 표결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파면 결정이 나고 당선이 되고 또 트럼프가 중간에 또 투입을 하고 비슷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8조 원의 매수를 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표결이 통과되면서부터 좀 변화가 나타나고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보셨다시피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크게 추가적으로 뭐 팔아봐야 공매도를 쳐봐야 뭐 먹을 게 없어요. 지금은 매도보다는 롱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이 안정되면 반등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들을 굳이 뭐 매도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한 거예요. 어차피 순환하면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다면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이렇게 가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한쪽으로 팔고 가고 요거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움직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고 또 시장이 지금보다는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걸 꼭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 하루 이틀의 변동성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시장이 좀 양봉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즌으로 돌아설 수 있다. 그런 시절이 오고 있다라고 미리 좀 보시고 시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뭐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인데 증시도 환율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불안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sek터들이 장 막판에 반등이 좀 많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1-2년 내에 보조금 축소를 바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K 배터리는 아직도 미국에 기회가 있다. 이런 거죠. 노스볼트의 파산, 유럽의 노스볼트가 파산되고 역시 한국 배터리에 기회가 있을 거고 트럼프 2기에 IRA를 폐기하더라도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며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만 분명한 기회가 온다. 다만 결론이 중요합니다. 다만 26년에서 27년 정도의 해즘이 마무리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동안까지는 조금 좀 수요 둔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바로 취임하자마자 배터리 보조금을 없앨 거냐? 요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어요. 물론 이제 낙폭 과대가 됐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섹터로 바람이 좀 들어오면서 막판에 코스닥 시장에
상승, 오전에는 제약바이오가 올렸다고 하면 이 하락 후에 올릴 때는 2차 전지가 올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렇게 끝까지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예, 오늘 금양이 막판 동시효과 때 한 5% 올랐던데, 예, 땅으로 딱 뛰어 올라갔죠. 프로그램 매수로 올라갔던데 시간에서 어떻게 됐나요? 시간에서 1%밖에 안 빠지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 공백이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금양이 9일 연속 빠졌거든요.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 연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오늘 금융 투자의 매수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기타 법인 그래서 물량이 나오죠. 자사주 매도가 나옵니다. 이걸로 이제 공장을 가동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끝난 건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매도 때문에 빠질 건지 아직 그 다 안 나왔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790만 주, 100만 주 해가지고 거의 한 900만 주 정도 나올 건데 아직 350만 주, 400만, 한 450만 주 정도 나왔는데 반 정도 나왔네요. 반 정도 더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시장이 이제 반등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2차 전지 섹터들의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LNF가 그나마 좀 좋더라고요. 121선을 좀 터치해서 오늘 뭐 막판에 역시 동시효과도 좀 올랐죠. 네, 등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시간에서 1.9% 양호하네요.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LNF 역시 뭐 요즘에 테슬라가 워낙 잘 나가니까 테슬라 관련주인 LNF가 그나마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좀 바람이 좀 불고 있고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섹터보다 빠르게 대형주 중에서는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테오젠은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뭐 나쁜 얘기도 없고 또 기존에 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인데 오전에 상당히 좋았거든요. 5%까지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맞고 반등 나오다가 동시효과 때 기관 매도에 빠진 건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박스권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기관의 이제 가격을 좀 결정하기 위해서 좀 박스권 양세가 12월 달에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요 이후에 이런 박스권이 마무리되고 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시장이 보통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주식들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의 박스권이 마무리되는 12월 달은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기간에 전환이 가격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연초부터나 연말 상당히 좀 괜찮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배우제는 앞으로도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트럼프 취임에 발맞춰 가지고 요즘 섹터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덜어 올라간 섹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소통방에서 매수를 했는데 시간 되면 추이를 보고 추가적으로 그쪽 섹터를 좀 더 살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좀 유망한 종목이라고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탄력이 좋으니까 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사서 좀 부각이 돼서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하고 나오려고 천천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뭐 탄력이 되고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면 또 그런 변화도 나타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점에 좀 사놓으면 틀림없이 좀 크게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슈팅이 나올 때 수익을 좀 내려고 지금부터 연말 동안에 좀 조금씩 계속 좀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